조성재의 무속 이야기. 백강궁 풍백의 귀신들의 사랑과 전쟁. 허튼 곳. 허튼 곳이란 무당이 되기 전 올바른 신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잡귀 잡신이 들어왔는지를 가리는 곳으로 무당이 되기 전 거쳐야 하는 의식이다. 올바른 신이 들어왔으면 무당으로 살아야 한다. 반대로 잡귀 잡신이 들어왔으면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어 좋은 곳으로 돌려보내주어야 한다. 살아생전에 생긴 갈등은 죽어서도 계속 이어진다. 갈등을 풀지 못하고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한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해원굿을 했다. 군이 팔공산에 자리 잡은 백강궁. 늦은 밤 평소에 자주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었던 여자와 남자가 풍백의 백강궁을 찾아왔다. 풍백의 허튼 곳이 시작된다. 오늘 굿은 어떤 귀신이 들어와 두 사람을 괴롭히는가를 살펴보는 굿이다. 두 남녀가 꽃을 흔들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접신을 위해서다. 꽃은 무속에서 영생과 아름다움, 그리고 신이 강림하기 위한 통로를 의미한다. 그래서 샤먼들은 꽃을 이용해 신이나 귀신들을 불러왔다. 샤먼들의 접신 상태를 보통 빙의현상과 타론현상으로 구분한다. 한국 무당들에게는 빙의현상, 즉 신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접신이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로 몽골과 시베리아의 샤먼들에게는 타론 현상, 즉 신을 맞이하기 위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접신을 하면 바닥에 쓰러진다. 풍백이 징을 치며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여성이 들고 있던 꽃을 흔들며 말을 시작한다. 빙의 현상, 다시 말해 홀령이 여성의 몸에 들어온 것이다. 여성에게 죽은 아버지의 홀령이 들어왔다. 아버지 맞지요? 내가 아버지인데. 예.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몸이 많구나. 예. 오늘 다 했다 연락하잖아요. 그래. 내가 왔는데 와서 좋고. 큰 딸도 그 하고 있잖아. 큰 딸도 인식하고 되잖아. 큰 딸 필요 없고. 예. 아버지 누가 놀래가 어쨌든 우리 집을 살려주라. 예. 어떻게 우리 집을 우리 왜 살려줘요? 돈이 왜 살려주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 너무 우리 어쨌든 일어서 가야지.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대. 그래 네가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예. 아이고 내 머리카락인데. 여인이 머리가 터질 듯 아프다며 하소연을 한다. 풍백은 여인이 아버지 홀령에 빙의된 것을 알고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을 많이 닦아달라고 말한다. 다 닦았어요. 예. 아버지는 혼자 왔어요. 해탈 다 해드리고 오늘 날 풀어드리려 하잖아요. 아유 고맙다. 예. 고맙다고. 아이고 내가 뒀다. 너무 좋아하고 아까부터 막아 있더라니까. 아이고. 예. 그럼 영마에는 이제 기도 계속 해야 됩니까? 풍백이 아버지 홀령이 들어온 여성에게 남성은 어떻게 해야 병이 낫는가를 물어본다. 좋은 직장 버리면 안 되죠. 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시간 퇴근해서 시간할 때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고 하면 된다. 예. 기도해라. 그러면 어차피 둘이 합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기도를? 같이 내 따라온나? 네 누나 따라가라. 예. 네 누나 따라가면 되잖아. 네. 네 누나 따라가거라. 아버지 홀령은 같이 기도하면서 누나를 따라가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남매 사이로 누나와 남동생 사이였다. 현재 아버지 홀령에 빙의된 누나는 아버지 홀령이 시키는 대로 옆에 앉은 동생을 불쌍하다고 말하며 쓰다듬는다. 우정만 하시면 다 도망가겠어. 많이 하고 예쁘게 착하게 이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대.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지금까지 미동도 않던 동생이 갑자기 말을 하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할머니 맞죠? 이번엔 동생에게 빙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예, 알았어요, 할머니. 예, 예, 예. 할머니, 알았습니다, 할머니. 영말 기도 잘하고 할게요, 제가요. 내가 속상하다. 예, 예, 예. 예, 예, 할머니가 진짜 속상했어요. 예, 속상해서 그래. 예, 너무 속상하네. 이번 말 똑똑하고 말이 많고, 하나는 없고. 예. 풍백은 이 집안에 미친 손자가 또 한 명 있었다. 이런 현상들은 병이 아니며 현대의학으론 고칠 수 없다. 기도하고 샤먼으로 살면 병이 낫는다라고 말한다. 우리 손주 고생만 했다. 아이고 속상해라. 맞아 할머니. 일주일만 할까요? 풍백이 기도를 일주일만 할까요? 라고 묻자 남동생은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시간 나면 제이석구람 내가 갔던 데 가고 의성 금수산도 가고 가야 돼. 가야 돼. 할머니 나 사주세요. 아이고. 네 좋아요. 좋단다. 이제 기분 좋아요. 좋다고 이제.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할머니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 아이고 좋단다 이제. 영마 이제 나 사주세요. 동생의 몸에 들어온 할머니 올령이 좋다고 웃으며 뒤로 넘어지며 울부짖는다. 오실 때 목걸이 있잖아요. 영마한테 왜 왔어요? 잘해주라고 했지. 왜 잘하세요? 돈 쓰려고? 풍백이 할머니 올령에게 손자에게 어떻게 왔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 올령은 손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왔다고 대답한다. 등락 가세요. 풀어드릴게요. 좋아. 옷도 잘 나왔어요. 옷도. 풍백이 할머니 올령에게 극락으로 가서 편히 쉬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가야지라는 말만 계속하는데 할머니 천상에 계세요. 그것은 극락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자 몸에 남아서 기도를 하러 다니겠다는 의미다. 풍백이 지금 당장은 안 되니 100일 기도를 한 후 그때 다시 판단하자고 말한다. 할머니 올령은 통곡을 하며 살아생전 못 풀었던 한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풍백은 할머니 올령이 통곡하는 이유가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손자의 몸을 빌려 샤머니 모시는 신으로 살고 싶었는데 풍백이 할머니 올령에게 극락으로 가라고 하며 100일 기도 후 그때 다시 판단하자고 하니 슬프게 우는 것이다. 풍백은 누나와 동생 모두가 샤먼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니 100일 기도 후에 다시 판단하자고 말한다. 그러자 할머니의 올령은 조금 전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미동도 없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할머니 연불 받고 공로드려 천상 갔다가 해탈하고 기도 많이 하고 100일 후에 다시 마요. 제가 그때 그때 100일 후에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때 누나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호추로 머리를 두드리고 구역질을 하기 시작한다. 풍백은 아버지 올령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생전 뱀과 개고기 등을 잡아먹어서 그렇다고 나무란다. 한국의 부속에서는 접신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는 이유는 주로 물고기나 짐승을 많이 잡아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옛날 샤먼들은 접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각제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신 향을 사용한다. 풍백은 두 사람의 몸에 들어온 할머니 올령과 아버지 올령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향을 사용하며 빙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열악하게 해주세요. 예. 안 아파야 맞게 되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같이 합시다. 우리 이러지 말고 마주 보세요. 마주 봐. 일로 봐요. 같이 보고 해결해야 된다. 자. 풍백이 아버지 올령과 할머니 올령을 마주보게 한다. 자, 할머니
할머니 양보 서로 안 할락한다. 풍백은 누나에게 빙의된 아버지 울령과 동생에게 빙의된 할머니 울령이 서로 무당이 되어야 한다며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의 부속은 전통적으로 한 집안에 여러 명의 무당이 나오는 것을 꺼려했다. 한 사람만 무당이 되면 그 영업함이 더 높아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집안의 형제자매 또는 부모 자식이 무당으로 살아가는 집안도 있다. 오늘 남매는 무당으로서 모셔야 될 신이 누나는 아버지, 동생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서로 쉽게 양보하여 한쪽으로 합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풍백이 아버지 울령이 빙의된 누나는 무당으로 살고 동생의 몸에 빙의된 할머니 울령은 극락으로 가시라고 제의를 하자 할머니 울령은 싫다고 거부하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이건 도법이야. 할머니 바로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고. 할머니 바로 얘기하세요. 기도 드려준다 했는데 할머니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 경우가 발라야 돼요. 돌아가신 분도. 할머니 저랑 약속해요. 100일 기도하는 걸로 하고 매일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좋은 날 산에 갈 때 내가 데려가고 기도할게요. 됐습니까? 풍백이 할머니 울령에게 함께 100일 기도를 다니며 돌을 닦은 후 다시 결정하자고 말하자 할머니 울령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수긍을 하며 웃으며 좋아한다. 할머니 울령은 손자와 함께 샤먼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할머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영마에 다 닦아줘서 꽃다발 할머니가 아픈 데를 그래갖고 제가 기도시켜드릴게요. 이제부터 됐죠? 이제 퇴근해서 와 시간 나면 기도하고 또 좋은 날 되면 산에 풍백은 할머니 뜻대로 기도 후 손자가 샤먼으로 살도록 할 것이니 손자가 손과 발을 못 움직이고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다. 억울하다. 예. 많이 필요 안 돼. 엄마가 무시해버렸어. 이래 됐네. 맞죠? 며느리를 무시해가지고 그렇죠? 할머니 모시고 좀. 할머니 울령은 살아생전에 며느리와 가족들이 무시하였고 그 때문에 무당이 되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손자에게 왔다고 말한다. 맞죠? 영마이한테요. 샤먼에게는 어떤 울령이 빙의되었는지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또한 홀령을 자신의 몸으로 빙의하게 할 수도 있다. 풍백이 갑자기 할머니처럼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할머니 울령이 풍백에게 빙의가 된 것이다. 내가 너를 아프게 했으니 이런 의식을 통하여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이런 병은 병원에 가도 안 되니 할머니랑 같이 살면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말하자 손자가 큰 소리로 맞다고 대답한다. 그러지 마라. 이제부터 이제 마음 잡고 살아라. 니도 야, 니 머리 깎고 중대팔자인데 뭐 여자가 니도 그래 생각해라. 알았지? 이게 저밖에 없어. 할머니 울령이 깃든 풍백이 다시 남동생, 즉 할머니 울령의 손자에게 마음 잡고 살아야 된다. 너는 머리 깎고 중이 될 사주팔자인데 여자가 어디 있느냐. 기도는 안 하고 여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냐.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 엄마도 할랄다 할랄. 우리 엄마가 마음도 천사고 아들이 또 자기 엄마 잘. 이때 누나에게 실린 아버지 울령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돈 쓰기를 좋아하여 뭐든지 남에게 다 퍼주었기에 그런 어머니가 미워서 무시했다고 말하며 살아생전에 두 홀령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할머니 울령은 살아생전 서러웠던 일이 생각났는지 울기 시작한다. 엄마가 너무 막 마음 좋고 동네 사람 오느라 가느라 퍼주고 놀고 막 이랬겠네. 아들이 싫어가지고 서로 좀 안 좋은 게 있었죠. 맞죠? 풍백이 살아생전 아들이었던 아버지 울령이 할머니의 삶에 대해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다투었다고 말하자 할머니 울령이 입을 굳게 다문다. 살아생전에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이 똑같이 재현된 것이다. 해야겠네. 뭐 결정해라. 어쩌겠노. 아버지가 안 하면 머리 때려 눕히고 아프게 한다 하지. 믿고 한번 따라봐라. 예, 아버지가 믿고 따라봐라 하네. 예, 알았어요. 아버지 울령은 계속 누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며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고 무당이 되기를 종용한다.
그 때문인지 누나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한다. 예. 아이고 우리 말자 최고다 한다 아버지가 이제 좋아가고. 아버지요 그러면은 영만이 어쩔까? 영만이 뭐 사회로 돌려줄까? 기도 안 해도 될까요? 말자만 하면. 아유,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도 앞으로 돌봄으로 가겠습니까? 아유,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지도 좋고 나도 좋고. 예, 서로 닦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먼저 해결해야 돼. 아버지 그러면 알았고요. 말자랑 그렇게 하는 거 났습니다. 이제 머리 안 아프게 하겠습니까? 아, 예. 예, 예. 가자. 가자. 그래, 어디로 가자. 활동사 갈까요? 가자. 가야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부산 갈까요? 뭐 강원도로 갈까요? 다 가야지 이제. 전 세계 전국으로. 풍백이 다시 누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아버지 올령은 가자라고 말하며 딸에게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래야 몸도 아프지 않고 삶도 평탄해진다고 말한다. 예. 이만하면 만족합니까? 아유, 네 아들이 못한 아들이야. 예. 내가 못한 살아생전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갈등으로 할머니 올령과 아버지 올령, 즉 어머니와 아들은 죽어서도 서로 마주보고 앉지 않는다. 풍백이 할머니 올령에게 아들인 아버지 올령과 화해하라고 하며 마주보고 앉게 한다. 그리고 아들을 용서하라고 할머니 올령에게 말한다. 그러나 할머니 올령은 묵묵히 침묵만 지킨다. 맞죠? 풍백은 다시 할머니 올령에게 아버지 올령을 용서하라며 화해할 것을 종용한다. 하지만 할머니 올령은 미동도 않고 침묵을 지키며 눈물만 흘린다. 울려면 오늘 밤새 울어도 한이 안 찬단다. 할머니. 풍백이 계속 아들을 용서할 것을 종용하지만 할머니 올령은 굳게 입을 다물고 눈물을 흘린다. 이어 풍백은 아버지 올령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의 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올령이 할머니 올령에게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아버지 올령이 계속 잘못했다고 빈다. 그때 풍백이 아버지 올령에게 아들이 엄마를 이겨 마음대로 했다며 크게 호통치자 할머니 올령이 헛웃음을 터뜨린다. 풍백이 죽어서도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면 자손들이 힘들게 살게 되니 용서해주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올령은 마음을 풀지 않는다. 이제 간다 했잖아요. 간다 했는데 뭐 내가 사줘야지. 우리 할머니 요래가 있어. 맨날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하시고 성공은 흥인하시고 베풀고 기도하시고. 그러자 아버지 올령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도 삐치면 이렇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한다. 할머니 술 한잔 드릴까요? 풍백이 할머니 올령에게 술을 권한다. 살아생전 할머니 올령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노래 막 나오네. 이팔 청춘이가 노래 나오네. 할머니, 예? 할머니, 그 술 한 잔 드려봐, 할머니한테 술. 할머니 술 한 잔 드릴까요? 막걸리 한 잔. 이만하게 불린다. 자요. 손자 한 잔 드려. 이빨하고. 바람내 잡수있어, 할머니. 할머니 한 잔 하고 쭉. 며느리가 할머니 올령에게 막걸리 한 잔을 올린다. 할머니 올령은 웃으면서 막걸리를 마시니 한 잔 더 달라며 즐거워한다. 예, 알았습니다. 한 잔 더 올려. 가득 드려, 가득 드려. 막걸리 한 잔을 더 받은 할머니 올령은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서러웠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한다. 할머니 우시는 걸 소개하는 거야. 한이 많았던 할머니 올령은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큰 소리로 통곡을 한다. 할머니 속상한 게 있어도 잘 이해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후손이 안 되고요. 할머니도 내가 괜찮아요. 약간. 괜찮아요. 내가. 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오늘. 할머니 올령은
오늘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 우리 아들아 아들아를 외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아들, 우리 아들. 살아서 저렇게 이렇게 있어가 한다. 안 보고 막 이랬나 봐. 보고 싶다고. 아프세요. 풍백은 할머니에게 살아생전에 맺힌 안을 오늘 여기서 다 풀라고 말한다. 다 풀있어. 잘못했다 해야 돼. 나도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아이고 엄마 잘못했다 내가. 아이고 엄마 마음 알고도 다 실리 있다가 양푼. 누나에게 빙의된 아버지 올령이 동생에게 빙의된 할머니 올령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 살아생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처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여 할머니가 힘들었다며 용서를 구한다. 예, 아들도 용서하고 손 잡으세요. 아들아, 손잡 하이 합시다 우리. 풍백이 할머니 올령에 빙의된 동생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 올령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한다. 드디어 아버지 올령도 살아생전 할머니 올령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것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아들아를 외치며 통곡을 한다. 살아생전 갈등을 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회환의 눈물이다. 한이 너무 많다 내가. 귀신도 감정이 있는 듯 할머니 올령에 빙의된 남동생은 아버지 올령에 빙의된 누나의 손을 잡고 격하게 흔들며 통곡을 한다. 아버지 올령은 살아서 잘못한 것을 모두 말하고 다시 용서를 빈다. 살아생전 갈등과 반목이 모두 풀어지는 순간이다. 지난 세월의 오해와 갈등, 반목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간을 해원상생이라 한다. 이 해원상생이 바로 굿이 가지는 덕목이고 사회적 기능이다. 아들도 잘못했지 뭐 여기서 엄마가 용서해야지요. 다 이미 하가 죽어가지고 유명히 바뀌었건 누구에게서 용서하세요. 풍백은 두 홀령이 화해를 하는 기미가 보이자 해원경을 읊으며 두 홀령의 한이 모두 풀리기를 기원한다. 풍백이 할머니 홀령에게 아들이 살아생전 잘못했으니 혼내주라고 말하자 얘 이 새끼야 하면서 너털 웃음을 쏟아낸다. 살아생전의 갈등과 반목으로 화합하지 못한 어머니 홀령과 아들 홀령은 죽어서도 그 갈등이 계속되어 아버지는 딸에게, 할머니는 손자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오늘 이렇게 샤먼 풍백의 도움으로 살아생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한 두 홀령은 손을 맞잡으며 딸과 손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굿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굿을 할 때 같이 따라 들어온 잡귀들을 돌려보내는 일이다. 할머니 홀령과 아버지 홀령은 많은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위로를 받지만 이외의 잡귀들은 뒷전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즉 따로 음식을 차려놓은 곳에서 얻어먹고 간다. 그리고 풍백은 혹시 누나와 동생의 몸에 잡귀들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불로 정화의식을 한 후 침을 3번 뱉게 한다. 나쁜 기운, 즉 잡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불, 소금, 황토, 팥 등을 사용하는데 마지막에 침을 3번 뱉음으로써 마무리가 된다. 이것은 한국 부속의 전통적인 정화의식이다. 이로써 팔공산 백강궁에서 펼쳐진 한편의 드라마 같은 풍백의 허튼 곳은 막을 내린다. 살아생전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은 죽어서도 해소되지 못하고 회한으로 남아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살아생전 갈등과 반목을
죽어서도 풀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고 자손들에게 맺힌 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는 자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병이 되어 지난 세월 힘든 삶을 살아왔다. 오늘 풍백의 허튼 곳을 통하여 살아생전 가슴에 맺혀 풀지 못한 한들을 모두 풀고 해원함으로써 자손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상생의 길로 들어섰다.